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은 윤석열 임금님, 지금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여러분, 단국대학교 기생충학과 교수라고 하는 서민 교수, 이 양반은 근본적으로 기생충학과 교수인데, 이 서민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에 무슨 칼럼을 썼냐면, 용산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억지다, 조선일보에.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 열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대한민국의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 지면에 나온 칼럼에, 응? 참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자들, 이게 소위 말하는 좌파 도망병들이잖아요. 좌파 하다가 그 좌파에서 도망 나온 이 좌파 도망병들, 여기에 이른바 수박보수들, 윤석열한테 충원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좌파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거. 윤창중 빨갱이라는 거 아니야. 윤창중 좌파라는 거 아니야. 지금 카톡에 돌아다니는 게 전부 그거예요. 윤창중 칼럼스랑 TV는 좌파 방송이다. 이게 뭐냐면 정말 어줍지 않은 대깨문 흉내. 응? 근데 수박보수들이 여기 동조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한테 어떻게 하는 걸 보지? 보고서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보고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안보의 상징적 요람이야. 청와대란 데는. 두 번째 요람이 국방부고, 세 번째 요람이 합참본부고, 네 번째 요람이 수도방위사령부야. 대한민국 안보의 요람, 4대 요람을 모조리 작살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정권 초반에 무슨 허니문 때문에, 허니문을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왜 발목을 잡느냐.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적인 발상인 거야. 자, 그런데 어제 이른바 윤핵관 3명이 있죠. 권성동, 장제원, 윤환홍이.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권성동이 이명박 정권 때 민정수석실에 법률비서관을 했던 당대 이명박 정권의 실세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이가 갈리게 증오했던 인물이야.
장제원이 말할 것 없지. 박근혜 정권 때 공천 받지 못해가지고 무소속 나와서 내가 당선됐다고.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박 대통령을 공격한 그 자들이 바로 장제원, 이두화, 그 다음에 저 포천의 김영우, 김세연이, 신지호, 와, 정호김이, 진이가 총동원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난도질했지. 근데 그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 캠프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윤석열 당선인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 근데 어제 말이죠. 윤한홍이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권이 반대를 하더라도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6월까지 된다. 6월까지. 여론이 어떻게 되던 간에 오로지 윤석열한테 아부하고 충성, 과잉 충성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야. 여자들이. 권성동이 보세요. 안철수가 왜 국무총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김호수 검찰총장 물러나라. 공직자 알박기 인사 말도 안 된다. 스톱하고 나가. 올 스톱해라. 정말 윤석열의 적은 누구냐? 정말 유력관인. 근데 이 윤한홍이가 뭐라고 했냐면 6월까지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했어.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촛불 집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페넷마이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때에 2008년 5월에 이명박 광암, 이 소위 말하는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광화문 촛불 집회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주동했던 세력들이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라고 페넷마이크가 보도를 했어요. 자,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그 예컨대 김의겸이, 최강욱이, 뭐 김남국이 이런 자들이 대표 발의한 거, 이른바 윤석열 본부장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이거 철회할 것 같아?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그 지지도를 압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막을 방법은 그냥 청계천 한 구석에서 한 10명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더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정말 내가 인수위원회 저 통이동에 가가지고 앞에서 정말 상소문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6월 달에 거기에 이사를 가요. 네? 그리고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겠다는 거 아니야. 육군참모총장 공관 한남동에 있는 거, 그걸 리모델링 한다고 좀 25억을 들여. 사실은 25억 들어갈 필요도 없는 돈이야. 그게 무슨 국고 낭비냐고. 그런데 그 전에 서초동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국방부까지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게 뭐냐고. 이게 화려하게 출발을 해도 결국은 감옥 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무슨 공상이냔 말이야 이게. 네? 이게 완전히 이명박이야.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준비를 하지 않은, 준비 안 된 이명박이야. 네? 이건 기업인 출신, 이른바 대한민국 샐러리맨의 우상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간단히 보는 거야. 불도자, 막무가내, 천만의 말씀이야. 정주영 회장 밑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어느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근데 검사, 이른바 불도저 검사, 박 대통령 탄핵 때 특검 2개월 동안에 1000명을 수사했어. 1000명을 수사했어요. 200명을 구속시키고 징역 100년형을 때렸어. 이 조선일보 사설의 증거야. 자료에. 그런 근성으로 지금 용산에다가 다 쫓아내고, 자,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한마디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 청와대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청와대 광화문 용산 주변에 대한민국에 역사박물관이 차고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청와대 주변에 박물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대통령마다 전부 박물관 짓는 거예요. 나 참 정말. 이명박 때 그 청와대 삼청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던 보안사 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현대 역사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경복궁 옆에 또 역사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 광화문 일대를 돌아다니면 박물관, 역사관이 차고 넘쳐 지긋지긋해. 거기다 또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업적이야?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지금이 무슨 뭐 일제시대야? 아니 지금이 무슨 뭐 군사 독재시대냐고.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건 1992년 때의 사고방식인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청와대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을 받는 그런 걸 하겠다 이거지. 이른바 0.73%포인트 승리에 따른 컴플렉스와 0.73% 승리한 데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그 자만심, 오만. 이 오만과 탐욕, 이 컴플렉스를 일거에 뒤엎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엄청난 지지율을 바탕으로 출범하겠다고 하는 그 과욕, 오만과 과욕이라고 하는 정말 기묘한 화합이라 이거야. 정말 6월 달에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에 입주할 경우 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 첫째, 지지율 폭락할 것이다. 두 번째, 탄핵 얘기 나옵니다. 6월 달까지 촛불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리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못 말립니다.
네?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산에 6월달에 용산에 입주할 경우 정말 난 큰일이 난다고 봐. 정말 나는 정말 상소문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는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발상이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좌파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용산으로 만약에 윤석열이가 가가지고 1층에 뭐 기자실 만들어놓고 어쩌고 소통이다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이른바 원칙주의적인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할 거야. 모조리 나갈 거라고. 그래, 정말 안 되겠구나. 국방부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황당무계한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데 가가지고 소통이니 뭐니 하는 그 윤석열을 한번 상상해보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근본적으로 대일사위였거든. 그래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강렬한 콘크리트층이 전혀 없는 거예요. 6월 달에 이사 가면 이제 완전히 윤석열은 자신을 지지하는 윤석열 팬덤을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냥 웃기는 사람이 되고 한마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야. 예? 누가 지지하겠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잘할 것이다라는 게 55%인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 70% 이상 지지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55%가 나온 거예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 어느 한 곳도 예외가 없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잘못할 것이라는 게 더 많은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야, 이거. 네? 그런데 광주와 전라남도, 대구와 경상북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구 경북은 지지하다가 이게 아니면은 물러섭니다. 광주 전남은 끝까지 지지해요. 지금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60% 70%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5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5명의 대통령이 TK 출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5명이 나왔어요. 역대 5명의 대통령이 좌파들하고 호남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지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윤석열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한 애착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돼. 난 정말 진정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돼. 응?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을 해야 돼.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네? 26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을.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 했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준은 실용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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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명박이가 실패했던 실용주의, 중도 실용주의를 지금 윤석열이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냐 이게 왜? 보수 우파들이 무조건 찍었다가 저거 안 되겠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 들었다고 하는 그 이명박을 보고서 완전히 지지 철회한 거예요. 지금 그런 짓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대로 하고 있네. 정말 이게 미쳐버리겠네 정말. 예? 그러면서 어제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 어제 오후 3시 23분 기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옮기겠다고 하는 용산 그 국방부 부지에 관저를 지으라. 자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거주하게 될 관저를 지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지으라고. 응? 이거 완전 졸속인 거야. 정말 이건 윤한홍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서초구에 있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지금 아파트가 그 삼풍 아파트 자리 아니에요. 아크로비스타. 거기에서 통인동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11km. 그래가지고 서초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4군데를 거쳐가야 돼. 반포대교로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 반포대교를 통해가지고 문화일보를 제가 14년 동안 출퇴근한 사람이에요. 새벽 5시에 그 반포대교 앞에 나가도 그 다리가 막혀. 새벽 5시에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얘기야. 25년 전 이야기. 퇴근할 때는 말도 못하고. 광화문에서 쭉 거꾸로 올라가면 그건 말도 못하는 거야. 뭐 2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모르는 거야. 이걸 지금 대통령이 길벗기라 하고서 다닌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완전히 이 수도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막힐 거라. 교통지옥이야. 그냥 저거 전부 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고집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다. 올림픽대로 완전히 막히고 저 김포공항, 저 김포까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윤한홍이가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다는 거야. 보통 막히는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래. 아침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조금 복잡한 시간만 잠깐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랬다가 한 달 정도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서 출근하다가 이제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출입한. 그러면 어떻게? 남산터널을 통과해야 돼. 남산터널. 그 남산터널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남산터널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갈 거라고.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쪽 뭡니까? 프라자 호텔 옆으로 해가지고 조선호텔 앞으로 해가지고 갈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불도저 배웠던 인간들이, 친이계들이 지금 이명박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윤한홍이는 뭐 했던 사람이냐? 서울시청 공무원 했어. 서울시청 공무원 하면서 이명박 눈에 들어온 거야. 시키면은 불도저로 해. 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인사 담당 비서관을 했어. 완전 이명박의 그야말로 신복이었거든. 인사 담당. 대한민국 공무원들 인사를 뭐 군 장성 진급도 윤한홍이 다 했어. 그 밑에서 배운 이명박 키즈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미국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하고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가 완전히 개 박살났잖아요. 그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인데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이 4개 지역에 특사를 거의 동시에 파견합니다. 동시에.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만 먼저 특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비판이 아니에요. 한미 동맹은 분명히 회복돼야 되고 이른바 미국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과거, 미국의 그 기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가까워야 한다는 건 그건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사실이지만 일본은 왜 안 보내? 중국, 러시아는 왜 안 보내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마추어인 거야. 당연히 동시에 보내야지. 이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미동맹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역풍이 또 분다 이거예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ABC가 완전히 ABC가 안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뭐예요? 일본하고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중국은 또 뭐예요? 러시아는 뭐냐 이거예요.